우리는 전편에서 황금제국 잉카의 건국 신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잉카 제국은 우리가 부르는 아메리카 3대 제국 마야, 아즈텍, 잉카 중 가장 늦게 형성된 제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마지막 제국이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마야 제국과 아즈텍 제국은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었는데 1000년 이상 늦게 탄생된 잉카 제국에는 왜 고유의 문자가 없었을까요? 물론 결수 문자를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졌으니 문자로서의 역할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전편에서 잉카의 건국이 티티카카에서 전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야르 남매의 출현 전부터 아이마라 부족들이 이곳에 존재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마라 부족과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잉카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잉카의 공식 언어인 케추아어는 아이마라어와 구별되는 다른 언어군일까요? 정말 잉카인들은 상관없는 부족이었을까요?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티티카카 호수의 잉카의 쿠스코 왕조 이전으로 함께 떠나보아야겠습니다. 서기 1200년경 안데스 알티플라노 고원엔 조그마한 군락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잉카의 건국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 해발 3800m의 높은 고지의 호수 티티카카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이상의 소국가로 구성된 아이마라 왕국이 형성되었으며 현재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왕국은 빠카케 왕국, 꼬자 왕국, 그리고 루파카 왕국이었으며 이들은 티티카카 호수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마라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을 아이마라 왕국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마라어는 깨추마라 언어에 속한 언어로 투피노와 꼬자비노로 나누어집니다. 아이마라어도 케추어와 같이 문자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구존으로만 전승이 되었으며 오늘날 일부에서 사용되는 아이마라어는 세월에 의하여 여러 방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이마라 언어의 흥미로운 사실은 전미사를 사용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단 3개의 모음 아, 이, 우를 사용합니다. 케추아어는 루미심이라는 언어이며 이는 사람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케추아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도밍고 데 산토 토마스라는 학자이며 156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본래 케추아어는 아에 이, 오, 우 5모음을 사용하였는데 케추아 언어군인 에콰도르의 고산지역 원주민 공용어인 키추아 언어는 아이마라 언어처럼 아, 이, 우 3개의 모음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마라어와 케추아를 1200년 당시 초차민들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언어를 처음 구분 지은 것은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시 침략 정복을 위해 함께 왔던 역사가나 석유기관들은 그들의 언어를 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토착민들은 문자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마 스페인 역사가나 석유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생소로운 문화에 대하여 본국 또는 타 유럽인들에게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술하여 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환상적이고 원시적으로 토착민의 삶을 묘사하였을 것이며 자신들의 침략을 후세에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추론으로 당시의 토착민 상황을 유추해본다면 토착민들은 소수의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부락을 형성하여 자연의 험준함으로 인하여 매우 고립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농경이나 유목을 위하여 부락을 떠나고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일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소부락들을 형성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다른 성이 생겨나고 그 근원이 같은 조상에서 뿌리를 찾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인한 지독한 특성상 그들의 언어는 변화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언어의 변형과 발전은 남미 스페인어의 변형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 문법이 동사의 변형에서 간소화, 형상을 보이는 것과 계급사회의 언어 습관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정형화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케추아어와 아이마라 언어를 케추마라 언어군으로 묶어 이야기한다면 티티카카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발생한 잉카의 쿠스코 왕조의 시조는 아마도 케추마라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언어군의 투차민이었을 겁니다. 아이마라 왕국의 역사가 서기 1200년부터 시작되었고 1438년 멸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망코 카팍에 의한 정복의 시기가 1200년이라는 것은 훗날 잉카의 쿠스코 왕국과 아이마라 왕국의 태동이 같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당시 쿠스코 지역에 거주했던 망코를 족장으로 하는 아야루 부족이 여러 아이마라 왕국들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9대 사파 잉카 파차쿠티의 주변 왕국들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파차쿠티는 전복된 부족들에게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게 자신을 신격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당시 널리 알려지고 숭배의 대상이었던 창조의 신 비라코차로 명명하고 모든 사파 잉카들을 태양신 인티의 자손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사파 잉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는 절대적 권력이며 쿠스코 왕국의 망코 카팍을 초대 사파 잉카로 주앙하고 태양신 인티에게서 받았다는 타팍 야우리를 증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혼합되어 사용되던 갑부족들의 아이마라 지역 방언 중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쿠스코 지역 방언으로 공식화하였으며 이것이 훗날 스페인 사람들에 의하여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로 구분되어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탄생한 잉카의 조상 망코, 그가 택한 새로운 거주지 쿠스코, 망코의 모험심과 개척 정신은 전설이 되었고 훗날 자신의 자손들에게 남미 최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으며 험난한 고산 지역에 안주하여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의 힘찬 첫발을 딛게 하였습니다. 잉카는 그렇게 탄생하였고 발전했으며 후세에 기억되는 찬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